안녕하세요. 경매로 빌딩 사는 빌딩 남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소액임차인이 뭐죠? 말 그대로 소액임차인은 이제 적은 금액의 임차인이죠. 그죠?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적은 사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불쌍해. 보증금이 적은 사람인데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 이 소액인데 보증금 얼마예요? 1,500, 2,500. 요런 금액이 전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 보험이 나오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쓰고 안 갚으면 이 사람들은 이 소액임차인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거의 전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날아가는 상황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잘못한 거죠? 알고도 들어가요. 돈이 없으니까 알고도 들어가. 애는 그 옆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다른 집은 다 비싸고 이 집만 싸대. 그래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날아간 거야. 뭐가 죄예요? 돈이 없는 게 죄지. 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오기 전에 많이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겠죠. 근데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없는 게 죄는 아닌데 그렇게 사회구조가 만들어져서 힘들어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액임차인 돈이 없는 사람들을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살아보겠다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자기 잘못이 아니라 주인의 잘못으로 자기 보증금을 다 날리는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소액임차인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하면 소액임차인이 1,500, 2,500 정도 보증금이면 소액임차인 맞죠? 근데 서울에서는요 소액임차인이 그 정도면은 집을 구해요, 못 구해요? 아예 못 구하죠? 거의. 그렇지 않아요? 2,500 전세가 있나? 1,500 전세가 있나? 아예 못 구하죠. 아예 못 구해요. 그래서 서울에는 그 소액임차인에 대한 금액이 좀 커요. 1억이 좀 넘어. 보증금이 1억 좀 넘어도 이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야. 서울에 살면. 그렇게 해서 지역하고 또 어떻게 돼요? 한 20년 전에는 소액인데 돈이 많았는데 그죠? 지금은 그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돈의 금액이 적잖아요.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어떤 범위가 달라요. 그리고 또 뭐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소액임차인이 중요해요. 내가 돈을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가 중요해요.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소액임차인 같은 경우 그죠? 대항력이 있어. 소액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요. 그럼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원래? 기본이? 보증금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 미리 준대, 그 사람한테. 법원에서 미리 그 사람한테 돈을 준대요. 원래 법원이 돈을 안 주면 내가 따로 만나서 그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 되는데, 대항력 임차인은. 근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미리 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은 영순이에요, 영순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고 소액임차인은 영순위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1,500만원, 때로는 2,500만원에 대항력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2,500만원 있는 사람이 법원에서 2,500만원을 다 받아. 그러면 솔직히 내가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0만 원만 받아. 그러면 내가요. 얼마 줘야 돼요? 500만 원. 법원에서 500만 원만 받아요. 그러면 내가 2,000만 원 줘야지. 2,500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이 받는 그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서 너한테 줄게. 소액 임차인.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당 순서에서 보면 순위가 0순위예요. 0순위.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고 대항력이 없어도 받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또 배당이 있어도 최우선 변제금을 제일 먼저 받아요. 그리고 확정일자 따져서 또 빠르면 또 좀 더 받고. 이러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솔직히 소액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우리 경매한 사람이. 왜죠? 네, 법원에서 다 해주니까. 법원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그분들은 참 좋은 거죠. 근데 소액 임차인들이 뭐가 좋아요? 대항력이 혹시 없는 소액 임차인들이 법원에서 미리 받잖아요. 나한테 절대 못 받고 보증금 다 날린 건데 법원에서 받으면 우리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왜 좋죠? 명도하기 편해요. 네, 명도하기 편해서. 명도할 때 이 소액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면 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돼요.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 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돈을 법원에서 받는데 솔직히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법원 돈이에요? 판사님 돈이에요? 결국에는 누구 돈입니까 그게? 내가 그 집 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사서 법원에 줬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판사님이 수고롭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주는데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임차인이 불쌍하니까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줄 거야 라고 해서 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법원에서 돈을 주고 집을 샀으니까 법원은 나한테 이 집을 깨끗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아니 난 돈 주고 판사님한테 돈 주고 집을 샀어. 근데 집을 못 쓰게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판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안 좋지 않아요? 돈 다 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조용하세요? 다 알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판사님이 이 집 내가 쓸 수 있게 다 만들어 준다고요. 이게 명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최우선 변제금으로 진짜 궁극적으로 내 돈이에요. 에? 내 돈인데 그 돈이 판사님 줘가지고 그 집을 비워줘야 그 돈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임차인을 돈을 줄 때 네가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서 네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집을 넘겨줘. 그러면 당연히 돈을 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액 임차인한테 원래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단지 내가 좀 유리하게 명도에 관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액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때 결과적으로 저의 명도 확인서하고 그 사람이 집을 나한테 넘겨줘야 내가 명도 확인서를 써주죠.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주고. 그러면 집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서류를 주면, 배당 서류를 주면 그분은 집을 나오면서 배당 서류를 갖고 배당 날짜에 맞춰서 가면 법원에 날짜 이후에 가도 상관없죠. 법원에 가면 그 돈을 바로 받아서 이사할 때 보태거나 본인들의 어떤 그런 돈을 유용하게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기 네. 최우선 변제액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 보면 담보물건 설정 1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그 다 다르잖아요. 네. 연도에 따라서. 예. 여기 담보물 그거 설정일을 보고서 내가 얼마큼 부담을 건지. 맞아요. 담보물건 쉽게 말해서 그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날짜로 보고 찾으면 돼요. 네,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 되는 거. 네네네. 그거 보고 찾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구독션에서 뭐가 돼 있어요? 예상 배당표 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예상 배당표. 그거 클릭해 보면 날짜랑 금액이랑 다 나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소액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소액 임차인은 돈이 조금밖에 없는 임차인들이니까 솔직히 불쌍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러지만 그래도 인지하기 편하게 우리가 그냥
좀 불쌍하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구제해주자 이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다. 대항력이 있거나 없거나 혜택을 먼저 받아요. 제일 영순위로 받아요. 그걸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 거죠. 그 돈을 받는 데 있어서 저하고는 솔직히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단지 우리에게 좀 유리한 건 뭐예요? 명도가 용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